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생이 풀었는데 이제 소감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뭐 이렇게 끌어주는 거는 잘했는데, 뭐 면접자 학생들 선생님 피면접자 이렇게 나와서 더 이상 끊기는 힘들어. 근데 전체적으로 시간이 이게 80분인데 85분 소요는 안 되고 70분이나 60분 때 찾는 방법하고 85분에서 찾는 방법하고 달라. 머리 돌아가는 게. 근데 나는 네가 이 점수가 더 안 나오더라도 70분에 찾아가고 틀리면 그 다음에 또 푸른 걸 틀렸는데 이해는 된다. 그럼 빨리 찾는 것만 연구하는 거잖아. 찾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서 시간을 아마 지금 80분인데 70분이나 65분에 맞춰서 100점 맞으려면 60분 안에 1등급 맞으려면 70분 안에 맞춰서 연습을 안 하면 수능 때 애들 큰토 다칠 가능성이 크다. 그냥 1번 적어주고. 두 번째로 여기서 체크 딱딱딱딱 이 정도면 잘 됐어. 근데 이제 이 니은 그치? 기억이 어디 있지? 앞에 쭉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억. 이거는 체크해놨어야 돼. 그냥 빨리 찾지. 기억 니은은. 그 다음에 요거를 쭈르륵 봤을 때 여기에 면접자 피점점자 있으면 면접자는 동그라미를 치면 피면접자는 세모를 치더라도 동그라미 세모로 구분했어야 좋을 것 같아. 내용상에서. 근데 나머지는 잘 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걸 보면 하나씩 소중하게 체크를 한 느낌이야. 이 전체 줄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 처음부터. 말기는 맞추는데.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맞췄으니까 못 건드린 거거든. 왜 그러냐면, 맞추면 자기 방법대로 풀어야 되잖아. 맞춘 걸 가지고 뭐라고 건들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자, 뭐 1, 2번 맞췄고, 그치? 3번도 맞췄네. 그때 이제 빨간 거 친 이유는 뭐냐? 빨간 거 친 이유. 뭐다? 맞췄는데? 그냥 쳤어요. 요거를 친 이유, 여기서부터. 다 맞췄는데? 맞춘 거는 안 건드려. 근데 그거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맞히는 방법은 그 방법대로 하는 게 낫거든. 흔들리니까 차라리. 그냥 부합은 어떤 걸 이게 자를 때 이렇게 칼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끊어가지고 아들은 이거 숨겨놓고 이거 나중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가가지고 딱 맞춰보면 그러면 우리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부합이거든. 그럼 A와 B가 딱 맞는다라는 게 부합이야. 맞죠? 논제는 논리적 주제고, 그러니까 논제는 논리적 주제고, 논지는 논리의 가지고, 주제의 가지. 논증은 논리적 증명이고, 논거는 논리적 증거고. 됐죠? 이 정도면? 논거는 논리적 증거고.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체크상으로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 풀면서 여기에서 핵심 단어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발표 앞부분의 질문에서 호기심. 그럼 요거는 뭐 하면 되냐면 앞부분 신경 쓰면서 질문이나 혹은 호기심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거든. 질문하면 호기심 유발 저절로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있나만 확인하면 되거든.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골라서 둘 중에 하나로 몰쳐. 발표 주제를 선정한 후에 목적을 분명히, 그러면 목적이잖아. 주제는 당연히 목적이니까 싹 가고 주제만 하게 되는 거고 질문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의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 그럼 근거만 하면 돼. 근거가 해결 방안, 해결 방안, 근거. 그 다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럼 담화표지, 구체. 똑같은 거거든? 담화표지만 하면 돼. 구체적인 담화표지.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그럼 이해도 점검, 좀 특이한 거거든? 그러면, 요 단어 중에서, 이 늙은 내용들이 쭈르륵 해서 이 단어 중에서 없는 거, 있는 걸 제껴나가는 거거든? 골라놓은 다음에. 결국은, 이거를 한 줄 가서 확인하고, 한 줄 가서 하면 5번 푸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네가 이렇게 두 개를 고르든 세 개를 고르든 상관은 없는데 골라놓은 다음에 읽고 여기서 아닌 걸 제끼고 아 이게 제일 없어 보여. 그럼 그거 체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먼저 선택지에 대해서 단어를 고른 다음에 이 고른 걸로 쭉 펴나가야 되니까 이 문장 전체를 다 가져가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분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믿고 자기가 이거 단어를 선택하는 거 하나나 두 개, 세 개를. 그런 다음에 그거를 쭈루룩 상호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이 단어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거든. 네 능력으로는. 그럼 이게 좀 빠를 수 있거든, 푸는 게. 근데 한 줄 한 줄 읽게 되면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는 게 빠를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집중이 잘 되면. 집중이 깨질 때가 문제지만 그거 갖고 막 하면 시간 진짜 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짜증내면서 또 읽고 그러거든. 그때 단어를 골랐을 때 파괴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맞았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8, 9번, 여기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길어, 여기까지. 기른 거, 이렇게 장문 상황, 글쓰기에서 기른 거는 무조건 주제 문제라고 그랬지, 내가. 기억나네? 안 나냐? 장문 문제에 기른 거, 기른 자료는 주제 문제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제거든. 길었을 때. 왜 그러냐면, 이 글 자체를 문장 완결성으로, 표현법으로, 뭐 이렇게 낼 수가 없는 거거든. 글쓰기라. 그럼 주제거든. 그럼 주제와 관련된 건데, 보통은 연설의 과제, 논설문인데, 연설 내용이 이거고, 그 방향성이, 그게 주제지. 뭘 추구한다. 그러면, 내용이 이건데, 방향성이 이거야. 그럼 나눠주면, 사회 참여 좀 하고, 경제적 자립, 가난하니까. 경제적 자립을 해야 사회 참여도 하잖아. 그치? 그게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해결이야. 그러니까 1번은 경제적 자립이고 2번은 그래서 사회 참여를 좀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체화 방안, 요 방안 똑같으니까 방안으로 아닌 것이잖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경제적 자립 안 되는 거. 그것만 차리면 돼, 쭉. 근데 여기에는 보면 노인의 생계수단이라는 사회를 생계수단에서 사회참여 이게 아니잖아. 경제적 자립이잖아. 포커스가 간신이라도 먹고 살으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 경제적 자립을 벗어나서 사회참여까지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포커스 자체는 여기서는 경제적 자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빨리 찾아간다는 게 미안하지만 이게 어거지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100문제를 봤을 때 진짜 90문제가 주제랑 벗어나는 것 아닌 것. 방안이 아닌 것. 그러면 이 주제가 아닌 것.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것들은 이 자료를 구분하는 자료의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 한 문제. 그치? 그게 이 앞부분의 문제에서 나왔지 여기서. 그치? 그걸 고려해서 뭘 쓸 건지. 그 다음에 이걸 주제를 관통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 주제를 관통하는 문제가. 그치? 그럼 주제를 관통하는 문제니까 그 관통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 방안으로. 아닌 거. 그럼 이 주제의 반대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빨리 찾는다는 거지. 읽어보면서. 후루룩. 근데 여기서 보면 맞아. 일반적인 시민에 대한 광고나 홍보, 노인 문제 좀 신경 씁시다. 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이 내용 안에 이 노인 문제와 관련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맞다고 봐. 맞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진짜 포커스가 주는 거는 노인 관심하고 회복 촉구인데, 수립한 논거의 대책 방안이 어쨌든 경제적 자립을 해서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커스거든. 진짜 노인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노후 대책이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당장 먹을 게 없는 노인들도 많단 말이지. 점점 이해됐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장문 문제로 길게 나오는 건 뭐라고? 주제가 아닌 것 찾아서 쉽게 내야 돼. 안 그렇고 이걸 세부적으로 여기서 찾는 거 여기서도 한 번 찾았는데 여기도 또 찾는 걸 내잖아? 난이도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그런 사례가 역대 한 번도 없어. 혹시 요번 수능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안 그럴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낼 수가 없어. 세세한 걸로. 이런 거랑 똑같잖아. 그림을 그리는데 전체 이미지를 생각하고 전체 요 주제를 집중할 수 있게 그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디테일을 줬더니 거기서 칠할 때 여기 구간이 너무 넓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 어떤 테마를 갖고 주제를 할 때 뭘 배치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큰 시각으로 그림을 기획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그리면서 붓터치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직 뭘 그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라고. 이게 전체 시각을 잡는 얘기라고. 이제 이해됐죠? 그럼 요거 됐어요? 자, 다음 문제 보면 이것도 잘했고 여기가 창출이라고 해요. 일자리 창출. 그럼 나눠서 창조, 출, 나올 출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잘 어색할 때는 이 일자리하고 통한 일자리 창조를 통한 말이 되면 그냥 창조로 보셔도 된다고. 요 단어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이것도요. 다양한 형상을 예시하고 그러면 다양한 형태를 예시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다양한 상황을 예시하고 모양을 예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면 여기 있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해도 된다는 거야. 여기 지금도 궁궐지붕위에는 잡상 여러 가지 상들이 위에 뭔가 쭈루루루 그 조각상 같은 게 있지. 그러면 열지어서 그죠? 열지어서 병사처럼이거든. 열지어서 병렬로 이렇게 열지어서 있듯이 일렬로. 그러면 자 이걸 모르게 되면 없어서 잡상들이 뭐 하듯이 일렬로 늘어서 그럼 일렬로 A 하듯이 B니까 일렬로 늘어서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뜻하고 그 뒤에 것만 알면 돼요. 일렬로 늘어서 이게 별병식 하듯이 드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자 옹구지신의 자세로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게 옹구지신이에요. 옛 것을 알아서 새 것을 배우니까 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어떤 단어가 낯설거나 힘들 때는 이걸 연결시키는 이 단어를 자르든지 끊어서 연결시키는 그냥 단어를 만들어서 그냥 이어서 해석하고 이 단어를 빼서 문제를 풀고 싶을 때 가능할 때는 그냥 빼고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어는 더 맞는 거 50%, 50%는 좀 넘어가지만 7, 80% 맞으면 맞았다 하거든. 됐어요? 여기는 틀린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풀고 이거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여기에 보면 화자와 청자가 누군지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 보면 음미의 공모가 음미의 집을 찾아와서 공모가 음미의 공모가 요거를 한참 봐야 되는데 음미가 있고 음미 공모가 있다. 그지? 그러면 음미의 집에 또 할머니도 있고 공모도 있고 음미의 엄마도 있고 음모도 있고 공모도 있고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걸 본 다음에 여기에 인간관계를 쫙 봤어야 되거든요. 본 다음에 그래야 어서와라 김서방 그러면 김서방 고모가 왔으니까 고모의 남편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아야 돼. 내 엄마 그이 그럼 김서방이네.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럼 이 언니가 누구냐? 할머니 이모잖아. 내 엄마 하면서 또 언니 얘기한 거네. 그치? 그랬더니 언니가 아가씨 그럼 우리 고모한테 이렇게 연결시켰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이걸 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를 보면 좀 손해가는 거였어.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이걸 볼 의미가 없어. 헷갈려. 이걸 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다음에 얘가 얘고를 해놓은 다음에 이걸 풀었어야 좀 편안하게 풀었을 거야. 그래야 동일한 인물이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해됐지? 시간 소모가 이걸 봤고 이걸 보면 손해고 이걸 보고 정리 다 한 다음에 이걸 봤어야 되는데 문제는 요게 하이라이트 요거를 보고 가로축 이렇게 세로축을 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연결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얘고 볼 때마다 됐어요? 그럼 여기 다 됐죠? 자, 다음 거 보시면 이걸 많이 틀리는데 너는 맞았다. 이거 편을 못 쫓아가갖고 이걸 많이 틀려 애들이. 이거는 진짜 이것 때문에 틀린 건데. 그지? 근데 이렇게 양성모음이 이게 막, 아장아장해, 아장아장.
아장. 그러니까 어기죠. 어우. 야옹이야, 야옹. 야옹. 오, 이상해. 이렇게 거꾸로 보니까 이상하다. 참, 이건 뭐냐? 잠깐만, 네 거. 이거 거꾸로 보니까 모르겠다. 이게 야옹이야, 야옹. 이걸 약자로 하고, 이걸 옹자로 할 수 있지? 야옹이. 양성모음은 야옹이고, 그러면 이거는 어흥이야, 어흥. 야옹, 어흥. 양성은 작고 귀여워.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그럼 음성은 무서워, 크고, 어둡고, 어흥. 야옹, 어흥 하면 되는데, 옛날에 중성이 있었어. 이자 있잖아, 이. 이자가 중성이었는데, 지금은 반모음이고 그냥 음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 옛날에 중성이 있었어. 중성 때는 이제 없어졌어. 그러니까 요것만 확인했으면 돼. 야옹하고 어흥. 이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한 거야. 이런 건 그러는데 잘 틀렸다고. 지금 틀려보면 안 틀린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풀면서 만약에 이렇게 의하고 이렇게 쫙 연결하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할 말이 없다. 다 푸는 거야 사실은. 풀이법으로. 그러니까 수능 특강 같은 거 자기 틀린 거나 모든 문제집을 모조리 이렇게 여기서 국어는 여기 있다고 이게 여기 있다고 이게 여기 있다고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걸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까라는 걸 연구해야 돼. 왜냐면 이 문장이 이만큼인데 애들이 그래. 이거는 여기 있어요 쌤. 그래서 그거 이거 아무것도 체크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너 어떻게 찾으려고 이거 빨리. 그랬더니 열심히 찾아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두 갈씩이라도 읽어본 다음에, 그치? 응? 한 편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가까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처럼. 이렇게 읽은 다음에, 전체 두 갈씩의 내용이 흐름이 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 있게 나오는 겁니다. 하고 연습을 해보든지, 하는 게 중요하지. 해설을 다 찾아줘서 해설에 여기 나갔대. 한참 찾은 다음에 여기 있다. 맞네. 내가 이제 못했네. 못 찾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갈씩으로 이렇게, 그치? 이 흐름 다음에 뭐? 어떤 흐름으로 넘어가는데, 요 선택지에서 이 흐름과 비교했을 때 이 내용은 어느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에서 찾았어야 됩니다. 하는 건데, 문제 자체로는 이게 요즘 내는 스타일이 이렇게 된다. 여기는 극적으로 제시고, 여기는 여기는 장치고, 그치? 극적으로 제시하고 극적 장치는 또 다 제시하는 거 보여주는 건데, 극적 장치로 보여줄 수도 있거든. 근데, 뉘앙스에서, 여기에서, 너는 체크하면서, 연결하면서, 뭐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이거, 1번. 답이. 그럼 1번 왜 쳤어? 4번이라고 쳤어요. 4번이라고 쳤다고? 아니, 그러니까 1번은 이해했냐고 답인걸. 어떻게? 극적으로 제시하고 극적 장치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이해됐나 물어보는 거야. 극적으로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냥 장치? 그러니까 여기에 즉 하면서 소품이라고 써있잖아. 소품. 이거는 촬영 기법이고 이거는 소품이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판별을 할 때 이걸 한 문장을 통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맞춤표가 있는. 에? 근데 여기에 극적 기법은 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치? 여기 나온 거를 또 해설하든 요 옆에 있는 이 설명들로 정보를 취합해갖고 한 줄만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특정 소품 이렇게. 요거를 종종 하였다는 여기서부터잖아. 어디냐? 즉부터, 그치? 아니야? 그러면 요만큼 문장, 적어도 이 문장은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애들이 단어만 보고 판단하니까 국어는 틀리는 거야. 이 문장하고
요 문장 주는 촬영 기법이라는 촬영 기법이 소품을 수는 없잖아. 이거랑 비교 1대1 대응을 해보니까 이게 틀린 거야. 메이크업인 기법 아니야? 아, 그럼 촬영 기법도 맞는 거 아니야? 메이크업인 기법. 거기에서 메이크업핀은 관객의 그런 기법, 메이크업핀을 사용하는 기법. 그럼 메이크업핀은 뭐냐고? 요게 특정 소품을 메이크업핀으로 활용하여. 메이크업핀. 그러면 메이크업핀으로 활용하는 게 특정 소품이잖아. 그럼 소품은 물건이잖아. 그건 촬영 기법은 물건을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 메이크업핀 자체를 정의를 해놓은 게 있을 거지, 또. 메이크업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장면처럼 보이게 하는. 극적 장치로 종종. 그 앞에 뭐가 써 있어? 활용하였다. 즉 하고 설명했어. 즉 특정 소품을 메이크업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강사는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으로 만들고 강업소로 하는 것. 그지? 그럼 저건 뭐야? 극적으로 제시해. 저건 어떻게 써? 허망한 것으로 만들고 뉘앙스도 반대인데. 자, 다시. 여기에서는 메이크업핀은 관객의 자신의 배경을,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주는 촬영 기법. 이렇게 됐지, 그지? 메이크업핀은 촬영 기법이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메이크업핀 기법을 자신의 이야기 벽조로 만드는데 극적 장치로 종종 활용했다. 즉, 특정 소품을 메이크업핀으로 활용하여 메이크업핀으로 소품 자체가 메이크업핀이지.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험한 것으로 만들어 당혹스럽게 하는 것. 그러면 이게 사건의 배경이야.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한다. 배경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배경 나와? 여기에서는 작가주의 비평, 검득, 받고, 휘치콕, 빠뜨리고, 활용하였고, 또는 그는 관객의 오인을 부칙하는 게, 오해하는 게 메이크업핀인데, 그지? 하는데, 하나의 극적 장치로 오해하게 하는 장치네. 오해하게 하는 방법. 특정 소품을 메이크업핀으로 오해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거네. 그러면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준다. 촬영 기법. 소품 이야기보다는 그냥 촬영 기법은 맞는데 장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품이라기. 메이크업핀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메이크업핀이 여기에서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방법이지. 근데 소품을 극적 장치로 소품을 신경을 쓰게 한 다음에 그게 허망하게 쓸데없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품을 하나의 활용한 거니까. 그치. 딱히 딱 소품 메이크업핀은 소품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 그냥 장치. 근데 관객의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 배경을 극적. 너는 극적 장치라고 쓴 거하고 극적으로 제시. 배경을 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극적 하나의 장치라는 거지. 배경은 전체를 얘기한 거고 이거는 포커스가 되는 하나라는 뉘앙스고 여기서는. 그럼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상황 중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하나가 메이크업핀이라는 거잖아. 시선을 끌었다가 나중에 허망하게 만드는. 근데 이거는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이게 배경 전체를 보여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체하고 이건 일부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잖아. 문제에서, 그치? 그러니까 극적 장치일 뿐이지 배경 자체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뉘앙스가. 그러면 쉽지 않은데. 근데 그거는 할 수는 있지. 어쨌든 이 전체 내에서 그러면 이 메이크업핀이라는 것을 촬영 기법 중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 충분히 전체 상황에서는 예측은 가능하긴 한데. 너는 이거 왜 이걸로 썼다고? 네, 흐름의 불안정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어디에? 여기. 아, 위에? 두 번째 줄에? 끝나? 여기. 찍어볼게. 자, 변수로 얘기할 수 있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불안정성을 최소화한다는 거고, 여기는. 안정성을 고려. 불안정성만 봤는데 이걸 최소화하면 안정성을 고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풀 때 이렇게 한 문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옆에 충분히 그 힌트들이 있는데 단어를 골똘히 생각해. 그냥 문자 전체 한 문장으로 딱 가져다가 비교를 해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 A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B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소에서 이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흥행의 안정성, 그러면 이건 안정성이야 그냥. 그치? 그럼 이것도 짝해서 변수로 얘기했을 때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 그러면 흥행의 안정, 불안정 최소화, 작게 안정되게, 이렇게 확대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되게 열심히 봐서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 숲을 들어가서 나무를 다 보면 산을 못 그려. 나무를 다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전체 산에서 빛에 따라서, 햇빛에 따라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게 느낌, 그 색감의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나무만 딱 보면 이 나무 한 그릇을 봐서는 이 숲에 대한 느낌, 앞뒤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안 들리거든. 다 똑같거든, 나무는 그냥 가까이서 보면. 그러니까 시각이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40문제면 10문제 정도는 가까이인데, 냉정하게 30문제 정도는 멀찌감히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려워. 응? 그게 어렵지. 다들 알지. 어떨 때 좀 짜증나지. 왜 그러냐면, 꽤 하나하나 이게 못 믿겠거든. 이렇게 딱 한 단어만 딱 뒤집어가지고 낼 것 같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아. 이게 난이도를 이런 식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문제 들어있고, 여기 진짜 터무니없이 멀리서 휙 읽어보면 주제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건 5개고, 나머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20문제잖아.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5개, 20개. 어떤 상황에서는 30문제, 어떤은 적어도 한 30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전체적인 걸로 보게 한다는 의미야, 내 얘기는. 요게 변별력을 충분히 좌우를 해주거든. 근데 이것도 실제로 보면 문법에서 빠지고, 뭐, 화법에서 빠지고, 소설 일부 부분 자세히 찾는 거에서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멀찌감이 떨어져서 전체 주제로 해서 안 풀렸으면 자세히 찾는다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읽었네. 퍼펙트하게 읽었다, 이거는. 이게 시험 보고 읽었든지, 뭐, 그냥 읽은 것도 굉장히 잘 찾아. 하라는 대로 다 찾고, 다 끊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맞았는데, 이거 하나 틀렸는데, 그제? 이거는 뭐 골랐는데? 이거 자체는 쉽지 않아. 이거 물어보네 많아. 5번. 내용이. 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에 대해 정합적은 아직 한계가 있다. 이게 그렇게 다 읽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이게 된다는 거지. 이제 아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요거 자체, 말 자체가 이게 써있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찾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고, 그래서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고 이렇게 찾다가, 그치? 4, 5번 되면 이제 떨어지는 게, 보는 게 좀 떨어졌다는 거지. 그치? 일상적으로 봤을 때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함축 관계라고 이렇게 새로 나오면 저게 여기에다가 정의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설명적 명제, 함축적 명제, 이걸 다 봐야 되네. 포함계도 모순 없는 명제일 수는 없다. 여기까지 다 봐야 되네. 이야, 이거 나오면 불가능하다. 이제. 시간 엄청나게 걸려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풀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 다음 거? 네.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문이과 애들 다 풀어주니까 이게 더 어려워. 이게 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논리적으로 찾아서 풀었는데 이거는 절대등급, 법보기등급 그 지구과학 배운 애들은 순식간에 풀어. 기본 지식으로 절대등급, 법보기등급 너는 여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배씩 해갖고 파색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일정 거리 10파색, 1파색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거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이거 읽어보다가 파악한 거잖아. 그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아. 지구가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네가 이걸 보고 이걸 찾고 해설을 보고 다 이해했던 거를 지구과학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푸니까 걔네들은 굉장히 빨리 풀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문과는 어려워. 지구과학 안 배운 애들은. 그러면 이거랑 쳤을 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랑 쳤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곱배로, 넓이의 제곱배로 밝아진다. 아니면 일정 거리, 절대 거리를 놓은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건 땡기고, 안에 있는 건 바깥으로 들어가서 같은 거리에 놓고, 밝기를 계산한다. 이런 좀 기본적인 걸 여기서 찾아내서 금방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걸 찾아도 힘들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이런 건 똑같아.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풀잖아. 근데 이걸 봤는데 이것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 풀어야지.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서 그럼 어떤 게 먼저 풀어요? 그러면 덜 낯설은 것부터 풀어야지. 근데 문제는 이걸 풀었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고 이 문제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잖아. 당연히 이거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략적으로. 근데 문제 풀기 전에는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선택지,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순서로. 이걸 딱 봤는데 다 낯설잖아. 이거는 사례를 찾아야 되고, 이거는 참으로 막 논리적인 걸 해야 되고, 이건 단어야. 그러면 요거는 빨리 풀 수 있어, 24번은. 근데 요거하고 여긴 정합적이다, 함축적이다, 이걸 알려면 요것도 21번을 알려면 23번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해를 해야 사례로 적응할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네 문제야, 그냥. 그러니까 이 하나를 독해를 하면 어쨌든 네 문제가 맞을 가능성. 2개 정도는 쉽고, 3개나 2개는 쉽고, 2개가 어렵다고 치면 이건 2개가 나가. 그치? 근데 2개를 더 맞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풀면 이걸 아무리 자세히 해도 2개 맞추는 거 아니야? 또 있어, 그 뒤에? 아니잖아, 2개잖아.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요거를 보고 이 문제를 포기하든 아니면 요거를 포기하든 요게 제일 마지막에 펴서 그냥 쭉 읽고 대충 어느 정도 찍더라도 이건 2문제가 에러가 나는데 이걸 포기하면 4문제가 에러가 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부터 풀어야지. 왜 그러냐면 이 4문제 중에서 4개를 다 어렵게 내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 중국이. 국어시험 보고 뛰어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이건 어려워도 하나는 굉장히 어려우면 나머지 3개가 의외로 쉬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3개를 걷어먹은 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그냥 대충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봤는데 안 되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맞추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 맞는 거 아닐 때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보고, 이렇게 막 빨간 것까지 다 써갖고, 이렇게 정도면 이해 다 한 것 같은데, 계산까지 다 하고. 이거를 설명해 주려면, 한 40분, 50분이 걸려. 지구과학에서 또. 그래서 지구과학, 차라리 이걸로 안 설명하고, 이걸 띄워, 겉보기는 그거를, 이론을. 그런 다음에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 이거 읽어봐, 그러면, 알겠다, 그래. 이게 더 복잡해, 글로 돼 있어서. 그런 거랑 똑같아.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현장에서 이걸 풀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모르는 게 나오면. 근데 이거를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바뀔 수 있는 게 이 수치밖에 더 있어. 크다, 가깝다, 멀다, 짧다. 수치가 몇 배다, 아니냐? 그러면 이 내용은 차지하더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이 내용은 차지하기더라고. 이제 내용이 어렵다, 쉽다라는 걸 넘어가서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 이게 높다, 낮다, 크다, 작다, 2배다, 제곱이다. 이런 것만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숫자부터 확인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겠지.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뭐, 겉보기 등급이나 절대 등급이 있는데 그 1호를 바꿔라도 안 되고, 뭐로 하냐는 거냐. 그러면 선택지로 됐을 때, 이게 반비례한다. 그럼 비례한다. 그지? 아니면 제곱에 반비례다. 그럼 요런 거, 아니면 어둡다는 반대로 박다. 아니면 뭐, 겉보기 등급이다. 요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이 문제를 낼 수 있는 거,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이거 체크하는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자세히 해봤으니까 그런 게 느껴지지 않냐는 거. 이게 문제를 내면 이게 이 내용을 읽고 애들이 만약에 이게 크다 아니면 작다 이렇게 나야 국어 문제지. 이거를 막 이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내면 수학 문제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크다, 작다 아니면 뻔하게 예를 들어서 제곱인데 그냥 곱하기만 했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문제가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풀기는 편할 수도 있었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4개가 요점 정리가 된 거니까. 근데 이거 비경식 모르면 이것만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불가능해.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2개 보면서 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내 문제, 요런 거 내용 보고, 문제사의 선우를 보고, 아, 마지막에 풀을게, 이거는 나중에 풀자. 그럼 시간만 막 계속 낭비하고, 애다르니까, 빼놓고, 내가 쉽게 풀을 수 있는 것부터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까지 초치기로 해서 풀으라는 얘기. 이거는 잘 보고, 표제, 부제에서, 부제가 핵심 나온다고 그랬지? 표제가 호기심 문제고, 근데 이거 3개를 쫙 풀렀는데, 이거를 틀린 거는 특이해. 요 내용만 보면 되는데, 뭐 때문에 풀렀지? 요 내용 하면 되는데, 요거 보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를 규제하는 거.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의 원칙. 소비자 규제. 그 소비자도 책임져라.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는 도끼잖아. 이거 극대화는 크게 하는 거고 규제는 작게 하는 건데 이게 맞아? 논리적으로? 이 문장 자체가 이상하다고. 근데 소비자는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하는 의의가 있겠구나.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규제를 하잖아. 광고 규제는 생산자 규제잖아. 효과 면에서 법으로 규제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맞는데 이거는 소비자 규제가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면 소비자를 규제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 강화하도록 하는 방식. 제일 맞는 거 골랐네?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이라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아는 것, 맞는 것, 세모 내가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 이게 조심해거든. 뾰족하니까. 이게 2개만 되면, 진짜, 2개면, 나중에 진짜 원서 쓸 때, 살 떨려. 원서 쓸 때, 이 입시에서, 이렇게 합격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 이게 합격권이잖아. 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합격권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이게 합격 평균이면, 애들 그래프가, 애들 점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딱 끊겨. 여기서 내겠네 애들 쭉. 근데 이거 다 안 되고 여기가 점수잖아. 그러면 1점, 2점 여기 1개 차이로 이렇게 절벽 생겨. 여기 수석하려고 낸 놈, 웬만큼 낸 놈, 쫄아갖고 낸 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초치게. 그러니까 이 평균,
그러니까 전체 40명이면 40명의 평균과 카트라인으로 갱신이 들어오는 애의 차이는 몇 개 차이라고? 한 문제 차이야. 굉장히 많은 과가. 그래서 그 합격한 애들 평균표 보여줬어. 나도 놀랬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삐줄이야, 삐줄이. 이렇게 가운데 딱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있다가 합격되는 데서 이렇게 떨어져. 바로. 여기 두 문제 차이야, 두 문제. 꼴찌하고 평균하고 두 문제 차이. 그게 어떤 거는 이렇게 많은 거, 그 차이. 감기 들어서. 와사등, 김광규는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외국 마을. 그러니까 못하면 현대화된, 근대화된 마을들 그리고 많이 그리내고, 와사등, 가스등. 이건 뭐예요? 소재는 글감이요. 울타리. 별 차이 없는. 근데 잘 몰랐는데 어쨌든 끊어져 있으니까 상관없대. 다 맞았으니까. 이건 뭐냐? 지성. 감성은 감정이고 지성은 이성이고. 이미지즘이고, 그리고 뭐라고? 상실감. 상실했다는 거지. 나라 뺏겼으면. 그다음에 소외감. 뭐 군중 속의 고독이나 이런 거. 도시인데서. 전통은 옛날 방식. 모더니즘 기법의 현대적인 거 아니라 옛날 방법. 그래서 자연에 대한 관심 조금 썼다는 거지. 이것도 잘 찾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뒤로 넘어가면 많이 틀려. 쉬운 건데도. 이게 넘어갈 때. 그러면 여기서 요약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해갖고 여기까지 넘어가는 능력들이 애들이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간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 지문을 옆에도 위에다 놓고 딱 보고 맞추면 둘 중에 하나는 또 맞을 만큼 찾을 때 힘들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야 될 걸 명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체크된 거 보면 조망을 찾았을지 기법을 찾았을지 뭘 찾았을지 모르겠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도록 구체적으로 내가 뭘 찾을지를 딱 확정 짓고 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도 이걸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절망에 나락에 빠졌다. 그러면 절망에 빠졌다. 합끝이네? 그치? 절망에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만약에 이걸 다시 틀린다면, 와, 요거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 대명천지? 아니요. 이거는 그냥 내용이잖아. 이거 안 보고. 아. 이거를 고려하라는 걸 고려 안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땡땡이 별표가 한 3%, 5% 작용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이거는 꼭 읽어줘야 돼요. 그러냐면 이게 안 풀면 지장되기 때문에 써주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서비스인데, 이거 봤으면 맞았다는 거지? 대명천지가 뭐냐면 그냥 크게 밝은 세상에,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이렇게 뻔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눈 두고 보는데, 이런 뜻이나 똑같아. 대명천지. 그러니까 뭐 명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게 밝은 세상에서, 환한 대나라에서 이게 뭔 짓이요? 뭐 이런 거야. 대명천지. 그치? 이거는, 이걸 뭐가 문제였어? 감상은 주제와 관련된 건데. 주제. 그러면 여기에 보기에를 참고하여 윗글에 감상한 내용. 그러면 이 보기에 있는 주제와 윗글의 주제. 그러니까 윗글이 주제가 여기에 이제 그게 뭐더라? 압축이 되었겠지, 그지? 현실 참여? 그지? 현실 참여? 이거 뭐라고? 뭐에 대한? 등장인물,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 저항, 현실 참여, 저항, 권력의 횡포,
그러면 일반적인 권력의 횡포하고 일반적인 저항을 하는데 그걸 현실 참여, 적극적인 참여 이런 거 아닌 것이네.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나의 의견을 창조하였다. 이 작가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가 가미된 결과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요 얘기를 써야 되네. 권력의 횡포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서술자인 나의 이야기, 서술자는 나라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횡포를 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현실 참여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나를 창조했다고. 없는 나를. 줄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보기의 줄거리는 딱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란 거라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이 창조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럼 현실적이다, 이렇게 써야 답이지. 그러니까 A가 아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그럼 현실적이다. 이렇게 된 거 찾아보니까 아 이게 현실적이다. 그지? 증언하는 현실적인 인물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이건 증언 중심물로 삼고 있어. 그걸 찾아갖고 이게 아닐까 확인한 다음에 답으로 확인해봐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썼어? 뭐라고 쓴 거야? 뿌리 뽑은 사람들도 권하들은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맞잖아, 권력의 횡포. 나의 이야기가. 여 줄거리가 뭐냐면, 그지?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권력자의 횡포를 작가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써줬는데, 나라는 강공의 이유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가지고, 권력자의 횡포도 써주고, 그 다음에 현실 참여도 써주고, 이것도 써주는데, 진짜 저거에 포커스는 뭐라고? 작가가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서 소설을 썼다고. 그러면 이 전체 1, 2, 3, 4가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낼 때 아닌 것 냈을 때 봐봐. 가장 뭐더라? 여기에서 포커스 되는 게 여기 보기도 그러면 이거야. 그럼 그 반대 것을 대비돼서 포커스로 내지. 이 가지를 가지고 답으로 내지 않는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그림들이 있고 여기에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게 포커스면 이 반대 포커스는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어야지 다른 걸 넣으면 초점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초점을 여러 개를 놔도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뚜렷하게 이걸 정하고 싶으면 이 반대 포커스에서는 진짜 뚜렷하게 반대 그게 있는 게 알기 쉽다는 거야.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근데 누나도 그림 그릴 때 이게 포커스가 이거를 그래서 왜 이거하고 이거는 했어? 그럼 그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바라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작가적 상상력이 그랬더니 그럼 내가 뭐 상상력 많이 하라고. 일반인은 알고 싶지 않다고. 상상은 하시라고. 근데 일반인은 알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배치할 때도 그렇거든. 여기에 여기 항아리가 있고 여기에 김치가 있어. 항아리에서 김치를 꺼내는 독이. 그럼 김치 옆에다 유산균을 배치하는 거고 항아리 옆에다 집을 배치해야 돼. 그림으로. 왜 그러냐면 집 옆에 항아리는 있을 수 있잖아. 김치에서 유산균은 나갈 수 있잖아. 근데 유산균 옆에다가 김치 옆에다가 집을 놔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 항아리 옆에다가 유산균을 놔버리면 이게 어디로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일반인이 인식하는 흐름으로 동선을 만들어줘야.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누나 그림이 지금 20개인데 이거 다음에 이거 넣고 그래서 누나 나 이거부터 그리고 이거부터 그려서 그거는 누나 생각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거 다음에 이거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상하지 않을까 이거를 생략하더라도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이렇게 생각. 아니 쭉 본 다음에 좀 뭔가 좀 남고 한 느낌도 있어야지. 무제 해놓고 딱 해버리면 유명한 사람이야 뭐 피카소나 무제 해놓고 그런 거지. 일반인들 와갖고 보고 이렇게 뭔가 느낌이 되고 올라올라 하려면 이게 놀 때도 그렇게 놔줘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맞대. 그러더니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문구좀 그거 맞다고 누나 생각이. 그러니까 전시할 때도 그런 것처럼 그런 데 있잖아요. 흐름이 쭉 가는 상황에서 이 그림은 내가 이 전시화의 테마다라는 게 있어.
그게 포커스거든. 똑같은 보기에다가 줄줄이 써주는데 이건 흐름이야, 흐름. 그 흐름에서 딱 잡을 수 있는 포커스가 있어. 그 포커스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 그거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디테일한 게 아니라 전체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국어를 풀을 때는. 좀 말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다 사실 전체가 흐름이, 예?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고 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게 것이야. 그럼 미시야. 그러면 거시부터 미시를 하든지 미시부터 거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쏙 뒤섞어 놓잖아?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런 것처럼 이 보기는 흐름이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 둘 셋 단어를 골라냈어. 골라낸 다음에 이걸 흐름을 엮어서 이게 포커스다 라는 걸 딱 찾아내야 돼. 그게 줄거리를 잡은 거야. 그러면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빠르게. 그리고 이 보기가 있는 것은 오히려 보기가 없는 것보다 더 쉬워, 내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밝혀준 거하고 보기하고 있을 때 이거는 추상적이야. 이게 제시문은 소설이든 뭐든. 근데 보기는 구체적인 단어가 있거든. 그래서 보기에서 어긋난 것만 제껴버리면 되거든. 근데 겁나게 열심히 정리했어. 부마는 그 공주의 남편. 이거는 조광지처는 술찌검이라고 하는데, 술을 만들면 누룩 같은 걸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발효돼가서 곡물이 있고 여기 찌꺼기가 남잖아, 건더기. 요게 조강이야. 이거를 먹어, 가난해서. 그게 조강지 처야, 그 처. 이 술 찌꺼기를 같이 먹었던 어려운 시절 때 같이 살았던 처가 조강지처라. 조강지처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자, 존명은 존귀한 명령이야. 임금의 명령을 존명하는 거야. 다 됐지? 이건 겁나게 잘 읽었는데.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보여. 그 줄만 읽으면.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 보면, 이만큼 밑줄 친 거는 무조건 주변을 읽어야 돼. 그럼 여기 보면, 자, 내 목숨은 하늘에 있거니와, 내 머리는 열 걸음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늘에 있다. 그럼, 어저 죽어라. 그랬더니, 내 목숨은 하늘에 있다. 니가, 감히,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게 죽기를 작정한 거라고. 그니까, 뭔 말이냐면, 이 밑줄 치면, 이 밑줄 칠 주변을 반드시 읽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 밑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조금만 보면 죽음을 각오해야 저렇게 말하지. 이 말이 안 돼. 근데 이 밑줄의 앞뒤의 상황. 이 밑줄에 대한 평가야. 그게 상황 평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변 읽으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 주변만 읽으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용 때문에 시선의 포착, 그 장면 포착 이런 건 똑같은데 장면을 이렇게 정착시킨다, 교착시킨다, 포함시킨다. 시선의 안에 넣는다라는 뜻인데. 43번은 거꾸로 읽으니까 모르겠다. 여기는 질문이 뭐야? 5번에 음사? 점점 층계처럼 올라가는데 점점 강해진 거야. 점층. 원래 점강도 점점 여기 점층이 어디에? 어디에 점층이 있냐고? 이 일수는 이 전석공항 연화고질이 자연을 사랑해서 병들만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연화고질이야. 풍월 주인도 자연을 사랑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자연 속에서 사랑하고, 여기에는 뭐라고? 자기 잘못이나 없고 있으면 좋겠구나. 하고서, 여기에서 보면, 천하에, 영재가 많아서 있는데, 여러 영재가 있는데 속에 뭘 할까 하면서, 그 안에 자연 속에서 계속 지낸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두고 춘풍에 대고 하고 그럼 도산 11곡에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어디 몇 번 있냐? 자, 육수만 하면 되네. 화자의 인식을 점층으로 드러내는 주제의식에 집약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다 보는 게 아니잖아. 1, 2, 3, 4, 5, 6. 봄바람이 불었어. 그렇지? 가을밤에 달도. 그래서 이거는 시름과 한 가지라, 그리고 사람과 한 가지라. 하물며 어양연비, 그러면 어양연비 이렇게 보면 되고, 대자연과 우주의 조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춘풍 나오다가, 여기는 가을 나오고, 그지? 여기다, 나중에 요걸 보니까 대자연 우주의 이치까지 나왔으니까, 점층법이라고 할 만하지.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해결을 했어야지, 그치?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뭘 쓰냐? 피밀은, 여기도 체크된 거 있네, 피밀은. 여기 또, 임금. 이게 임금 안 다르면 죽어. 이세 사람들은. 조선시대 선비들은. 임금 안 다르면 뭐 한다고 그런 줄 알아? 저는 유학자가 임금에 대한 충성을 잊고 쓸데없이 말장난하면서 글만 쓰고, 알랑방구 피우면서, 썼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항상 언급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족감은 자기 만족감. 심미적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인데, 이제 미학,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라는 거야. 완상은 감상. 그럼 감상을 또 깊숙하게 하는 건 완상이에요, 완상. 완전한 감상,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정경은 정치 경무. 그러니까 정경은 감정과 경치, 이렇게 해도 되고. 됐어요? 핍박은 지배층의 핍박. 그럼 궁핍하게, 궁핍하게 한 것처럼 못 살게 구는 게, 지배층이 못 살게 하는 게 핍박이고. 됐어요? 핍박은 지배층이 못 살게 하는 거고. 됐어요? 네. 자, 잠깐만. 자, 다시 보면. 이거는, 육수 했을 때 요것만 봤으면 맞으니까 맞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주변만 읽었으면, 이게 기역, 니은, 밑줄, 이런 거는 주변 읽으면 맞출 수 있는 거고. 그지? 동의 맞아? 이거 읽으면 맞출 가능성이 있었던 육수니까, 그지? 이것도 주변 읽으면 맞출 가능성이 있었지? 자, 다음에, 틀린 게 뭐였지? 이거 줄거리 잡아갖고 이걸 찾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창조한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이 보기를 더 압축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기를 맞추면 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모르겠어. 이게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 그래서 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 시간이 오래 걸려서. 3개 한 개인데, 그 다음에 틀린 게 어디 갔지? 요거는 그냥 넘어가갖고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근데 보기 보면 맞출 수 있는 거. 4개, 1개. 이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4개, 3개. 장담 못하는 거. 이거는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장담 못해. 하나 정도는. 3개 하면 선망하고 잘 푸는 거야. 그럼 4개, 4개. 요거는 이것도 좀 어렵긴 하다, 이거 찾아서. 근데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나 주제를 보면 흐름상으로 하는데, 이게 배경을 구체적 극적으로, 극적 배경, 극적 장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소홀하기 쉽거든. 요새 유행이야. 이렇게 있는 말을 풀어가지고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게, 이거 6월 모의고사 보고, 경찰대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저분하게. 6월 모의고사 보고 질렸어. 이렇게
말 풀어가지고 여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넣어가지고 비슷한 게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이야. 이렇게 단어가 뭉쳐서. 이것도 틀릴 가능성 4개라서. 이거는 맞을 거고. 이것도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6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 주제만 잡아도 볼 수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12개를 틀리면 이 반절 한 6호 정도로 이게 못 맞춘다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틀릴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맞출 가능성이 많고. 그럼 여기서 2개 정도는 더 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피크치 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렇거든.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에 있는 문제 3개 정도는 최후에 읽어서 시간 남으면 풀고 안 그러면 이거 나머지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지. 욕심내지 말고. 그러면 이 3개 틀리면 94점, 93점 6점이니까 94점이거든. 어렵게 나면 94점이면 거의 그 탑 끊거든 학교에서. 쉽게 나눌 때는 요 5개에서 이렇게 얻어 걸릴 게 많아져. 쉽게 나면 이런 데서 틀려. 이게 멍청한 데서 생각도 못해. 이걸 왜 틀렸지? 이렇게 요것만 꼼꼼하게 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자, 그러니까 틀려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건 밑줄 친 건 옆에 봐, 보기를 이렇게 더 정리해,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그게 확실해지면 쉬운 걸 맞출 수 있는데 피드백 양이 많지 않다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틀린 걸 모아보더라도 지금 이걸 한 회잖아. 네가 3회나 5회를 갖다 주잖아. 그러면 이거 봐,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똑같은 형태로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근데 이거 고치는 건 네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수고하셨습니다.